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혁천입니다. 네이버가 오늘도 5일선을 깨고 19만원 선을 위협하면서 저점 테스트를 보이다 보니까 주주분들 마음이 좀 어지러우실 겁니다. 삼전 닉스도 또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쯤이면 좀 느끼셨을 겁니다. 삼전 닉스가 빠져야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의 이 판짜기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로서 더 확실해졌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 수익률의 차이는 즉 종목의 선정의 차이에서 나겠지만 앞으로 몇 달간 시장에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파란색이냐라는 건 지금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현재 우리가 네이버를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서 먹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판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오늘은 이런저런 세세한 이야기 다 뒤로 하고 핵심만 딱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와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이 매수와 매도의 매매 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시장은 박스권 장세로 갈 겁니다. 고가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의 리밸런싱과 또 고환율 그리고 미국 시장과 전세계 글로벌 쪽으로 나오는 AI 반도체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고가를 높이는 시장의 랠리는 나올 수가 없고 삼전닉스의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도 우려감 때문에 계속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앞으로 흐름이 몇 달간은 그래도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형태로 갈 거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지 고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간다고 따라잡으면 죽는다는 소리고요. 빠졌을 때 저점에 왔는데 이거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커플링입니다. 그동안 수급 쏠림이 삼전 닉스와 그 외의 종목들로 한정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삼전 닉스가 지금 우려감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과정 그렇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급락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빠질 듯 맞듯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삼전 닉스를 빠졌을 때 버틸 만큼은 빠졌다가 또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게 되니까 털지도 못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비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듯 하면서 꺾이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저점은 높여 나가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전 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반도체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저점 테스트만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네이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네이버의 기술적인 현재 흐름을 살펴보고 네이버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매수매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네이버 지금부터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댓글 하나 다시면 이상하게도 제 말에 또 기울여 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흐름이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다가 또 깨고 다 내려오고 또 급하게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긴 이 삼성전자 차트를 살짝 보면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성상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경우에는 이 하방에 있는 이 박스와 위에 있는 박스가 거의 동일한 크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네이버는 철저하게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박스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있을 때 즉 여기까지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계속적으로 갈 것처럼 보이고 또 빠지는 측면에서 왔을 때는 이게 하락이 아니더라도 아래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계속 61선을 저항을 맞는 구간이 생기면은 하락으로 예측해서 털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방향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네이버는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로 보고 살짝 이탈이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휩소 같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현재 이 고가를 찍고 밀린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밀린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중요한 구간대를 한번 나눠보면 제 매매 기법 차트인 역전 차트로 넘어와서 볼게요. 아래쪽에서 지금 역전 밴드도 방향성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네이버가
구간대가 방향성이 여태껏 있었던 적은 딱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 번 있었죠. 이 앞에서도 급등을 보였지만 이 구간에서도 박스권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는 박스만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 번의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이래서 원래 추세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상승의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정해서 이 세력들이 만들어 온 앞선으로 그 다음에 목표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트리거 돌파가 나오면 1차 목표가가 오는데 목표가 구간에 오고 지지를 받고 2차 목표가 3차까지 찍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앞에 있었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에도 어떤지 보세요. 중요하죠. 이게 종목의 특성입니다. 종목마다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를 보시면 이 현재 하단선에 있는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뭐라 그러죠? 트리거를 돌파하면 1차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트리거를 계속 막혀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1차 목표가까지는 오면서 다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는 매집 구간이고 이 아래쪽에 살짝 깨진다고 하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래쪽에서 봤을 때 이 두 칸 여기는 매집 구간이라서 이 아래로 빠지면 이 구간의 박스라고 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아직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시세가 나오려면 세 번째 트리거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지금 네이버를 다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 살짝 더 빠져가지고 매집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이 트리거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라오면서 그러면 22만 원대를 돌파가 나오면 목표가가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여기가 올라와야 그 다음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 구간은 이 매집 구간과 하단 구간에 있는 구간이라서 버릴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와야 내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지. 현재 구간에서는 내가 지루해서 종목을 교체할래. 혹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털고 다시 산다거나 이 자리에서도 수익이신 분들이 그냥 나도 종목 다른 거 사야지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흔들기나 움직임은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상황 혹은 이 저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해가다가 위로 올라오는 이 22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고점이 형성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몇 개 나오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럼 여기서 전세 역전은 더 빠진다고 보는 건 아니냐? 매집 구간에서 박스권까지 내려버리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전 닉스가 빠지면서 점진적으로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빠질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사실 좀 꺼림칙한 건 있어요. LG전자하고 네이버가 지금 이번에 젠슨항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디커플링 장세에서 좀 네이버나 LG전자가 오히려 반등세가 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비반도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저점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최근 저점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비반도체는 이제 반등 국면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최근 저점의 수준이 일단 코스닥 하락과 비반도체 종목들의 급락들이 지금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 저점 수준은 지켜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네이버 그러면 언제쯤 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바닥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언제쯤 올라갈지는 당장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제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박스권이라는 건 일정 가격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이 움직이는 부분이 방향성이 있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다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면 박스권이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올라줘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박스권은 사실 일주일을 박스권을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을 할 수도 있겠죠. 저점 기준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당장으로는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점이 지진되는 상황 그리고 시장의 지금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은 곧 시일 내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장은 비반도체 종목이 빠졌다가 반전이 한번 나오는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를 만들어서 쌍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다 죄다 밀려버리면서 장대 연봉을 내고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즉 저점을 깨지 않거나 비반도체 종목들은 저점이 깼던 종목들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직전의 저점 기준으로.
그러면 네이버도 직전에 저점 기준으로 이탈이 되지 않는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반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 주도주는, 즉 하락할 때는 다 빠지지만 반등할 때는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저점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순서를 기다리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 세 번째로는 네이버가 지금 입에 올라왔을 때 계속 끌고 가도 되느냐. 물론 계속 끌고 가는 데에서 네이버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변화가 있을 때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하락했을 때 제가 낙폭과대주 올라오고 주도주 순환한다 그랬죠. 순환매가 나온 다음에 주도주가 출현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반등 구간에선 매도를 고려하면서 새로 나오는 주도주 쪽에 편입하는 게 오히려 매매를 하시거나 보유하시는데 심리적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직전 저점 수준을 살짝 깨는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저점의 지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환매나 이탈 구간이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찬스가 되는 구간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이버가 비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이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30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10만 원 가량, 주식이라는 게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50%가 상승이 됐지만 빠질 때는 30%가 빠져도 그 50% 올라간 게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빠진 구간에서는 이제 22만 원대가 올라오게 되면은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녹색의 세력 단가선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까지 올라오는 관점에서 상승 기조가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네이버를 종목 교체를 꼭 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순환매를 가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오면 그 반등을 어느 정도 조정을, 꽤 많이 주는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우리가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다는 부분, 즉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 오거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타점 차트를 켭니다. 역전 매매 타점 차트를 켜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위로 올라올 때 회색 구간, 지금 빨간색이 나오면은 반등이 구간이고요. 회색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빨간색이 사라져버리면은 하락에 대하면서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살짝 박스권을 만들면서 쌍바닥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라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 고점을, 이 빨간 선을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준적으로 보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 구간까지 오거나 그 전에 만약 이 빨간 선의 시세를 깨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 주주분들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급하게 빠지고 또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난 던져버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런 타점이 나왔을 경우에 놓치지 말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매매 타점의 신호가 또 나온다면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영상은 제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제가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이버를 제가 계속 살펴보다가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이 타점의 매도 신호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이 매매를 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세력의 제가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앞으로 네이버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털고 나올지 예시 하나 제가 띄워드리고, 다음 저항선의 가격들 그리고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야 많겠죠. 하지만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걸 보고 무작정 들어간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의 매집을 언제 끝낼지 모르니까요. 저는 매수를 해놓고 시간 끄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최대 결핍 대장주만 딱 골라놓고 지켜보다가
상승하면서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과 빨간 선입니다.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에 오거나 빨간 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수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 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차트로 돌아와서 최근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또 30만 원대를 넘길 것처럼 만들더니 급하게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저점 구간이라서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남고 있어요. 그 고민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멘탈 관리 하시면서 네이버 가져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세력의 단가선이나 관리선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비추세 구간이고 박스권 구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이제 중요한 파동값들을 보고 세력들이 만들어 오는 이 앞산의 기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식으로 네이버의 중요한 가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면, 아까는 이 앞에 있었던 최저점 구간에서 파동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바로죠. 최근에 2024년 5년도에 만들었던 이 앞산에 만들어내는 가격들 보시면 이 구간은 매집 구간,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 지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기 중요한 자리들 보이시죠? 이 중요한 자리들이 이 트리거 자리를, 즉 24만 원하고 25만 원 정도 사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야 이 윗구간에 우리가 가격대를 일단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전을 기다렸다가 이 트리거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타점 신호 차트를 두고 올라올 때 계속 갈 것인지, 여기서 한번 꺾여서 박스권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이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잘 되고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반전이 나오고 22만 원대를 넘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일단 매집 구간은 탈출하는 거죠. 매집 구간을 탈출하게 되면 이제 상승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정작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 이 트리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1차적기는 22만 원대를 회복하는 국면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한숨 돌리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이 타점 차트를 놓고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한번 털어주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중에 제가 타점들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보유 단가별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이 위에 만약 25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좀 단가를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하라면 지금 현재 굳이 추가해가지고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외에도 여러분들 박스권 시장에서 이 사이클이나 테마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더 가져가야 될 거 있고, 또 관리를 해가지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목 교체를 하거나 종목을 선정하는지 제가 비법 하나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거의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강통신, 이 대한강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강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 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7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 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제가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제가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에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